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28일 새벽 3시 21분경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최대 항구 라타키아 항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큰 불이 치솟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국영TV에 따르면 항구 터미널이 화염에 휩싸여 연기가 치솟고 항구 주변의 병원, 주택, 가옥, 상점, 관광지까지 모두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라타키아 항에 대규모 폭발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고 이 폭발로 항만 컨테이너 보관소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12월에 라타키아 항구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공격의 규모는 1차 공격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이며 80km 떨어진 타르투스 항구에서도 폭발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라타키아 항은 시리아 최대 상업항이며 지중해의 중요 항구입니다. 평소 라타키아 항에서 대량의 물자를 하역하는데 휘발유, 자동차, 기계 부품의 운송을 위주로 합니다. 이란도 이 항구를 통해 민병대에 무기와 기타 장비를 운송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수백 차례 시리아를 공습했습니다. 목표 대상은 정보 요새 그리고 이란 배후의 무장 세력과 헤즈볼라입니다. 10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이란은 시리아 정부에 가장 많은 재정 지원과 무기를 제공해왔고 또 주로 레바논 남부에 기반을 둔 강력한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하는 외국 민병대 조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신 중인 30대 전 중국 유학생이 중공군의 지시에 따라 일본 첨단 컴퓨터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기 구매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조만간 국제수배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2016년 11월 전 중국인 유학생 왕지엔비는 중국 군인 아내의 지시를 받아 가상의 일본 기업과 책임자를 이용하여 일본 기업만 구매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의 사기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상대방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결국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은 2016년 2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대규모 해커 공격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전 중국 유학생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번 조치가 중공군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사들여 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기업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해 사이버 공격을 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8일 수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백신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아 중공군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협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을 떠나기 전 중국 여학생이 자진하여 인터뷰를 수락하고 아내가 중공군 6.1-419 부대 소속이며 국가를 위해 SNS와 이메일을 통하여 일본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와 서버 임대 계약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넷은 이번 작전이 중공군 사이버 특수부대 6.1-419 부대의 지휘하에 일본 기업을 해킹한 적이 있는 중국 해커 그룹 틱이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16년 일본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200개 이상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중공군이 틱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일본 경찰이 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결되었으며 조만간 인터폴을 통해 국제수배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26일 저녁 헝다그룹은 공사 재개를 위한 주간회의를 개최하여 12월 회사의 작업과 생산 재개를 종결산했습니다. 헝다그룹 이사회 대표 쉬자이는 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탕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으니 모두 함께 빚을 갚자고 말했습니다. 탕핑은 똑바로 들여눕는다는 뜻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예 노력하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제1재경은 이 그룹의 공식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26일 현재 헝다의 전국 공사 재개율은 91.7%로 9월 초 고교 빌딩 결의대회 때보다 40% 증가했으며 재작업자 수는 8만 9천 명으로 북부 지방은 겨울 휴식기인데도 9월 대비 31%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다그룹 이사회 대표 쉬자인은 정례회에서 회사 사정으로 9월, 10월, 11월에 완공한 주택은 만 채가 안 된다. 그러나 작업 재개가 전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12월에는 115개의 프로젝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12월 이번 달이 아직 5일 남았다. 5일 동안 이달의 39,000채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흥다그룹은 부채가 3천억 달러가 넘어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로 지급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채 위기의 영향으로 흥다그룹은 많은 공사가 작업 중단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흥다의 무역 대금과 기타 비용은 9,511억 3,3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공사 작업을 재개하고 완공하는 것은 흥다의 항구적인 자구책 중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많은 네티즌은 시자인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라는 호언에 믿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직원 급여도 지급할 수 없고 하청 업체 정산도 안 되고 상업 어음도 환수되지 않고 은행 대출도 못 갚고 있는데 39,000채를 완성하겠다고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나 라고 조롱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작업이 재개된 것은 맞지만 작업을 재개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인과 여성이다. 항공사장에 복직한 노동자가 10여 명인데 언제 근무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입주나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문제는 흥다의 신용은 이미 무너졌다라며 아무도 감히 흥다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는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 판국을 어떻게 타파하겠는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